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슬램덩크의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슬램덩크는 90년부터 96년까지 연재됐던 만화로 90년대 드래곤볼과 더불어 가장 크게 성공한 만화책이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속에서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만 다뤘지만 사실 주인공 진도준이 학창시절을 보낸 90년대는 농구 열풍으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슬램덩크 만화책의 인기와 더불어 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의 등장, 그리고 장동건 심은하 주연의 인기 드라마 마지막 승부까지 농구 열풍은 대단했고, 이는 서장훈, 우지원, 현주엽 등 대학 농구 스타들의 등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3040들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찬란했던 나의 어린 시절과 청춘을 떠오르게 하니까요. 오늘은 많은 이들을 추억 돋게 하는 슬램덩크 극장판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인공 소연이의 농구 좋아하세요?로 시작되는 슬램덩크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 만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전설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슬램덩크와 베가본드의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연재 종료 이후 26년 만에 제작된 극장판에 감독, 각본까지 맡으면서 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12월 3일 공개됐습니다. 영상 제작일인 1월 22일을 기준으로 8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개 51일간 관객 동원 610만 명, 흥행 수입 89억 엔을 돌파하면서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4일 공개됐는데 예상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1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죠. 1월 24일을 기준으로 아바타2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처럼 아바타 열풍에 빠져 있지만 단 한 나라 일본만은 예외입니다. 1월 8일 기준 아바타2는 173만 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2등 자리도 많이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너의 이름은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바타가 일본에서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아니, 왜 생각보다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일본에만 가면 죽을 쓰는 걸까요? 그건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애니 천국입니다. 애니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퀄리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외화 소비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에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블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작들이 공개될 때 언제나 인기 애니 시리즈의 극장판이 공개되어 이들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원피스 극장판입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는 2022년 7월 연재 개시 25주년 기념 작품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원피스 극장판이 공개될 시기에는 일본 실사화 영화들도 공개를 미루거나 늦춰버릴 정도입니다. 여튼 이런 현상으로 인해 작년에 공개된 자국영화 흥행수입 탑10 안에 이름을 올린 상위 4개의 작품은 원피스, 주술회전, 스즈메의 문단속, 명탐정 코난 이렇게 모두 애니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 대박을 친 건 탐 크루즈의 탑건 뿐이었습니다. 2021년 1위 작품도 에반게리온 극장판이었고 2020년에도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었습니다.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이코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극장판 제작 오퍼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작사에서 제공했던 파일럿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제작자들의 열망과 영혼을 느낀 그는 2014년 드디어 극장판 제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작자는 본인이 납득할 수 있어야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믿음하에 영상의 퀄리티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직접 감독과 각본까지 맡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농구다움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이는 이 극장판의 신드로금 흥행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극장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셨겠지만 원작자 이노우에가 감독으로 참여하다 보니 우리들이 어릴 때 봤던 원작자의 작화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강렬하게 받게 됩니다. 그간 애니메이션과 4편의 극장판으로 제작되긴 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백호, 서태웅, 정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위화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작 만화에 비해 애니들은 큰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걸 잘 알았던 원작자의 영리한 선택과 도전이 지금의 슬램덩크를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본인의 만화 스타일을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농구를 모르는 제작진들은 농구까지 배워가면서 하나하나의 동작에 힘을 실어 제작했다고요. 또한 경기 마지막 부분의 연출이 엄청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 순간은 세상 짜릿합니다. 결과를 다 아는데도 극장 안에 모두가 영화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슬램덩크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마치 만화책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경기의 마지막 30초 순간부터 강백호와 서태웅의 하이파이브로 이어지는 장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만화책에서 엔딩을 장식했던 상황전을 중심으로 그려진다는 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산왕전은 그간 단 한 번도 애니메이션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데 한몫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이 빨간머리 강백호가 아니라 다른 멤버들에 비해 크게 비중을 두고 다뤄지지 않았던 2학년 송태섭이라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작 만화와 똑같이 만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원작자의 결정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또한 모두가 말하고 있듯이 3040에게 그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과 청춘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20 세대들이 슬램덩크를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농구가 하고 싶어요.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나는 지금입니다. 등처럼 유명한 짤들로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대해 일면식이 있다는 것도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전지현 남편이 전전 남편하고 싶어요 라는 짤을 활용해 자신들을 둘러싼 루머를 잠재울 때 사용했던 것도 정대만의 유명한 명대사 농구가 하고 싶어요입니다. 찰떡인 OST 역시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번 극장판에는 더 벌스데이와 10피트가 악공을 제공했습니다. 더 벌스데이의 경우 원작자가 팬이었기 때문에 꼭 부탁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산왕전 클라이맥스 부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10피트의 제제로감은 도입 후부터 바로 슬램덩크의 세계로 끌고 가버리는 마력을 가졌습니다. 이노우에 작가는 북상고가 최강의 적 산왕공고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더 큰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이후 북상고가 전국대회에서 허무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나레이션으로 처리한 이후 원작 만화를 종료해버립니다. 이노우의 왈, 산왕전 이상으로 재미있는 경기는 그릴 수 없다는 것과 텐션이 높은 곳에서 끝나지 않으면 작품이 불행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슬램덩크의 엔딩을 본 우리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려는 듯 송태섭과 이한나가 등장하는 단편지의 피어스와 슬램덩크 그로부터 10일 후라는 방식으로 북상고의 뒷이야기를 전하기는 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에피소드들이 송태섭이라는 캐릭터에 힘을 실어주면서 태섭이는 주인공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원작자 말에 따르면 연재를 할 당시 본인이 20대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관점에서 이야기를 더 잘 그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시야가 넓어지면서 가족 이야기를 오히려 더 깊게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끔찍하고 아픈 상처를 가진 송태섭을 픽업한 겁니다. 또한 원작을 그릴 당시 3학년인 정대만 최치수와 1학년인 강백호 서태웅 사이 중간에 낀 2학년 송태섭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못했다고요. 사실 스토리로만 따지면 정대만에게 가장 큰 서사를 심어주긴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정대만이 주인공 강백호를 훌쩍 뛰어넘는 인기 캐릭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정대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송태섭이 주인공인 극장판은 사실 달갑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극장판을 본 이후 감독이자 원작자인 이노우에 센세의 의도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슬램덩크의 속편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일단 제목이 더 퍼스트라는 것에서 이 다음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입니다. 원작자이자 감독인 이노우에 센세가 타이틀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극장판이 마지막이었다면 더 파이널로 제목을 짓지 않았겠냐는 거죠. 또한 농구 포지션에서 지정된 숫자로 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극장판 주인공이었던 송태섭은 포인트 가드로 1번입니다. 따라서 슈팅가드 2번 정대만, 스몰 포워드 3번 서태웅, 파워 포워드 4번 강백호, 센터 5번 최치수 순으로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제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슬램덩크는 스포츠 만화입니다. 노력과 실력이 뒷받침되면 승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패배한다는 가장 당연하고 솔직한 논리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독자들은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흥분했고 그들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함께 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알려주었던 슬램덩크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어서 빨리 극장으로 달려가세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